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가운데 중요한 거, 또 기왕이면 우리와 관계되는 소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7월에 선정되는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초도함이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차세대 호위함 사업이 당초 계획된 20척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건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를 인용해 환구시보가 7일 보도했습니다. 해군 건함사업 전문가인 러시아 발틱 연구센터장 유리 즈베레프 박사는 최근 미 해군청이 밝힌 해군력 확장 구상에 따라서 FFGX, 즉 미사일 호위함 사업으로 명명된 차기 호위함 사업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안 전투함 LCS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이 차기 미사일 호위함 사업은 현재 제네럴 다이나믹스, 엔겔스 조선소 등을 비롯해서 미국 내외 4개 업체가 경쟁 중인데요. 미 해군은 2026년 초도함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0척의 차기 미사일 호위함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미 해군은 초도함은 13억 달러, 이번 함 이후부터는 9억 5천만 달러 미만의 조달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 구축함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 해군에 대량 납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즈베레프 박사의 분석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막강합니다. 4에서 6천 톤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호위함에는 4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스파이6 V2 시스템과 이지스 전투체계의 파상형이 탑재되어서 강력한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부여되고요. 32개의 수직 발사기에 SM-2 미사일, 그리고 ESSM 미사일, 4세대 대한 미사일인 NSM, 그리고 다수의 무인 수상장, 또 무인기가 탑재돼서 강력한 공격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 차세대 호위함을 당초 계획된 20척이 아닌 LCS 대체 물량까지 포함하는 규모로 키울 경우에 2020년대 후반 이후에 중국은 이제 물량에서도 미국에게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제가 국방TV 그리고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번 알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지금 군함들을 찍어내고 대행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륙함, 4만 톤 상륙함, 2만 5천 톤 상륙함, 그리고 1만 5천 톤 이지스급 구축함, 그리고 7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 또 4천에서 5천 톤급 호위함, 또 1,700톤 호위함, 초계함, 이런 것들을 정말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지금 중국과 사실 중국이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이 355척 함대 건함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355척의 각종 군함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걸 맞추려면 군함을 만들어야 돼요. 자, 미국이 과거에 이제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이런 이제 군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양함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로 이제 이렇게 됐고, 구축함들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됐고, 이제 그 아래 단계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이라고 호위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51척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LCS, 즉 연안 전투함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게 이제 프리덤급 그리고 인디펜던스급 해서 완전히 전위적으로 생겼고 스텔스 형상으로 생겼고 막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스텔스니까 상대의 연안 쪽에다 보내가지고 이제 때려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실패로 됐죠. 그래서 원래 이 LCS를 한 30척 이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20척에서 스톱을 하고 진짜 실패했다 치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30척을 지금 이 차기 호위함, 미사일 호위함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환구시보에 나왔어요. 환구시보, 즉 중국이 자기네들 이제 미국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굉장히 좀 살펴보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제 러시아 측 전문가를 인용해서 중국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따르면 이 LCS를 실패로 규정하고 그 물량까지 전부 다 지금 이
차기 호위함 사업에 때려 넣겠다. 원래는 20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0척은 이제 될 것이고 왜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51척을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가 이제 31척이다. 그럼 30척은 될 것인데 문제는 이 LCS를 조기 퇴역시켜버리고 이것까지 그냥 다 얹어서 이 차기 호위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5,000톤급 정도 되면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정도 되는데 능력이 여기 보시듯이 여기 뭐 판때기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지스 레이더인데,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 레이더는 스파이 1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제 최신의 이지스함 AMDR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이지스 스파이 6입니다. 그 스파이 6의 V2 버전이고 이걸 이제 우리는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투체계 다 합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간략형으로 만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협동 교전 능력, E2D하고 미사일 협동 교전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해서 아주 강력한 함대 방공 능력, 함대 호위 능력, 대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 이제 한두 척 더 끼워서 항공모함 함대에다가 이제 항모 타격 전단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따로 전대를 구성해서 지금 LCS처럼 이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2026년 정도까지 한 척 만들고 그 초담을 1, 2년 테스트 해보고 이게 오케이 되면은 2027년부터 3년 동안 무려 20척을 그냥 왕창 찍어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의 예상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이 LCS도 퇴역시켜버리고 이거로 다 간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찍어내고 있지만 성능 당연히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물량 면에서도 미국에게 딸리겠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만치를 끝으로 꿈에만 머물렀던 스텔스 공격 헬기가 다시 부활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유력 헬기 메이커인 벨이 현지 시각 5일 4세대 공격 헬기 모델인 벨 360 인빅터스의 CG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육군의 미래 공격 정찰기 FARL 사업에 입찰한 벨의 야심작인 벨 360 인빅터스 모델은 무려 3000 샤프트 마력을 자랑하는 차세대 엔진인 T901 엔진 한 기를 탑재하는 고성능 공격 헬기 모델로 기존의 아파치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공격 헬기는 다양한 신형 탄약을 사용해서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20mm 게틀링 기관포를 비롯해서 다양한 미사일, 로켓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헬기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조종석과 다수의 벌떼 드론 운영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속 370km의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대량의 드론과 첨단 미사일로 적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이 제작사 측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벨은 오는 2023년까지 이 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미 육군에게 납품할 예정인데요. 미 육군은 2023년부터 시제기 비교 평가를 거쳐서 오는 2020년대 후반부터 이 헬기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2000대 초반에 코만치 있었죠. 그 이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이제 폐기시켜버렸는데 스텔스 무장 정찰 헬기였습니다. 이제 아파치하고 짝을 이루어서 전투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폐기시켜버렸고 그래서 이제 카이오와 워리어 그 지금 스카웃 정찰 헬기가 조금 더 이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카이오와 워리어 너무 오래돼서 지금 현재는 그 그레이 이글 무인 정찰기로 그 카이오와 워리어의 능력을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형상으로 다시 스카웃 헬기를 갈는가 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 육군이 블랙호크, UH-60 블랙호크, 지금 기동 헬기죠. 기동 수송 헬기, 그리고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다 대체하는 대규모 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국방TV에서도 블랙호크 대체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카이오와 워리어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파치 대체하는, 공격 헬기 대체하는 것도 역시 틸트 로터기가 있고 또 이제 동축 반전 로터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건 이제 경량이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거의 뭐 지금 보면 코만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날개 밑에다가 헬파이어 미사일 달 수도 있고 내부 무장창에 달 수도 있고 이제 더 스텔스를 위하면 날개를 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탄약이 뭐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mm, 불과 20mm에 불과한 이 탄약을 가지고 전차의 상부 장갑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보유한다. 이걸 이제 지금 현재는 아파치겠지만 앞으로는 아파치의 대체 지금 합동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체 헬기하고 짝을 이루어서 여기는 이제 표적을 정찰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이제 차기 공격 헬기에게 전해주면 차기 공격 헬기가 이제 들어가서 파괴 쓸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아무튼 참 희한한 것이 저는 이 미국 무기를 볼 때마다 참 희한하다고 생각되는 게 미국제 차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디자인도 뭐 별로고 그리고 뭔가 마무리도 좀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무기는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 크라이슬러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미국 무기는 이렇게 디자인이 좋은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제 다른 상용품 별론데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무려 60대의 대규모 편대군을 구성해서 장거리 타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3일 동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장거리 공습 훈련을 하는 등 초대형 무력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각 5일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일본 북부 해역, 즉 동해에서 B-52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각종 지원기 등 60여 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괌에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중심으로 일본 혼슈 북부의 미사와 주둔 미 공군 F-16CJ 와일드 위즐 전투기 12대, KC-135R 공중급유기 2대, 항공자위대의 F-2A 지원 전투기 17대,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 28대 등 총 60대가 넘는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지원기까지 포함해서 6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된 훈련을 찾아보기 힘든 규모이고 특히 이번 훈련이 방공망 제압기 그리고 호위기,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 구성 훈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정례 훈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불량 국가를 언급하며 경고하고 나선 시점에 실시된 것이어서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B-52 폭격기 괌에서 왔어요. 이런 것들을 일본 미사와, 그러니까 일본의 혼슈 최북단 쪽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에 그게 이제 주1 미군 공군기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F-16CJ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와일드 위즐, 즉 적의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전투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비행단급으로 주둔해 있고 거기에 그라울러,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도 같이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규모로 참가하고 그리고 이제 B-52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공중급유기도 참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이제 F-16의 조금 확대형이죠. 그리고 이제 F-15 전투기 해서 무려 45대가 한꺼번에 지금 대규모 편대군을 구성해서 동해에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은 전형적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 훈련 아니겠습니까? 왜냐? 와일드 위즐기가 나왔고 폭격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떤 훈련이냐? F-15J 이 전투기가 전체적으로 이 전체 스트라이크 패키지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 이제 제공 전투기니까. 그리고 이 맨 처음에 이 전자전기가 들어가서 전자전 제밍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F-16CJ 그 주1 미군기들이 F-16CJ 와일드 위즐 기들이 들어가서 일정 지역의 적의 레이더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켜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적의 레이더 기지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지역은 B-52 폭격기가 들어가서 폭격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일본의 F-2 지원기가 이제 이건 또 지상 폭격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F-2 지원기가 폭격하고 그러니까 폭격을 B-52H 미국의 그리고 일본의 F-2 이런 것들이 폭격하고 이 모든 것을
일본의 F-15J 전투기가 엄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봉에 미군의 F-16CJ 와일드 위즐들이 들어가서 방공망 제압하고 이런 합동 훈련을 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전력만 보면 동해 북쪽에서 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일본 아니겠습니까? 뭐 블라디보스톡을 때리겠습니까? 일본 아니겠습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심포, 풍계리 다 뭐 동해 연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잘 가는 삼지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일원에 탄도미사일 기지들 쫙 깔려 있죠. 야, 이런 훈련을 지금 이 시기에 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존스 홉킨스 대 38 로스 그 연구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했어요. 어제. 그 시기하고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앞에서, 코앞에서 동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넓지만 전투기에서 생각하는 동해는 전투기가 활동하는 동해는 대단히 넓은 구역은 아니죠. 거기에서 대규모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정말 60대가 넘는 근데 이걸 또 정례훈련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례훈련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례훈련이 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3월 위기설 지금 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흡수되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이런 우리 안보 문제가 지금 완전히 뒤로 지금 묻혀져 있는데 사실은 3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그동안 굉장히 들끓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3월 위기설이 정말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신인근의 군사TV는 이런 주변의 군사 활동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